안녕하세요. 국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3의 마지막 추진 과제인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은 총 3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3-3-1 글로벌 역량 강화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관 부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융합교육 정책과, 행정역량 정책과, 미래교육 담당관. 그래서 주요 소관 부서가 4개의 부처로 되어 있고요. 추진 목적은 정책기획관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경기교육의 국제적 확산 및 발전,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도 이 수원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기교육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공교육을 확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방향 보면 경기교육 정책,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섹터별, 우리가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 그러니까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별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또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요. 경기교육 국제학술 대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교육 국제학술 대회는 이전에 있었는데 이게 잠깐 멈춘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새로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네스코와 함께한 미래교육 국제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경기교육 안에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이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의 교육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다듬어 가면서 이 정책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경기교육 국제학술대회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교육 정책과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컬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 세계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예전부터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으로 이렇게 자리하시면서 글로컬 인재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수업 교류 내실화 및 상호 방문 교류 확대,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 간의 국제 교류를 좀 활성화하겠다. 또 이러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 강화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 역량 정책과입니다. 이제 행정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모양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장기 국외 교육 훈련 학위 과정, 인턴십 과정 추진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행정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작년에 학위 과정은 3명, 그리고 이제 인턴십 과정은 2명, 총 5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행정직 관련 내용이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이라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및 다양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제 학교 교육
교육으로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었고 학교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교육 활동이 학교 교육 활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디지털 소양 격차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 소양 중에 언어 수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지털 소양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된 것에 맞춰서 이 맞춤형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 그리고 디지털 창의 역량 두 가지를 토대로 이 소양을 쌓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뒤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학교 자유시간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 개설 및 교과서 개발 보급.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유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관련 교과서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제교류 협력 확대 부분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해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토대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관계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들, 공유학교도 그렇고 하이러닝도 그렇고 IB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 교육 지원 사업 정책 발굴을 추진하는데 여기 교육 ODA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선진국인 경기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교육이 가장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경기 교육이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섹터별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그래서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 국제교류 협력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한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간의 이제 자매 결연이라던가 학생 간의 교류,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활동의 교류와 소통,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내실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한국어교육의 세계화를 통한 국제교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외협약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 미래교육 국제포럼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경기교육 정책의 세계화 및 학교 현장 교육 공유를 위해서 경기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네스코와 함께했던 국제미래교육 포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경기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 세계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 활동을 토대로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을 세계의 다양한 교육 활동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학교 중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수업 교류 내실화 및 상호 방문 교류를 확대한다. 그래서 사실 기관 평가에도 이러한 국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 지표로 담겨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국제 교류나 학생 간의 이 국외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또 국제교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국제교류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 또 국제교류 지원단 운영을 통한 외국어 학교 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 언어를 도구로 SDGs,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된 교육 활동들 등 글로벌 문제인식 및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한다. 또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수업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해 나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학교 단위에서 이제 국제 교류를 맺고 그 학교와 수업을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멈추고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바뀌면서 좀 주춤했거든요. 이러한 교육들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원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 기관과 학교 연계를 통한 학교 주도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주한 국외공관, 국제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분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 장기 국외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데 국외 장기 학위 과정 그리고 국외 인턴십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정책평가 부분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는 평가 지표로 국제교류 협력, 실시 활성화 정도 및 지속 현황,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참석,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요.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및 세계 시민의식 향상도, 그리고 행정역량정책과에서는 국외훈련 이수자 활용도, 그러니까 국외 교육훈련을 받고 와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등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여긴 크게 세 단계로 나와져 있는데 진단, 실천, 그리고 확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부분에서는 디지털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역량, 심층 진단 도구 고도화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동형 진단검사 5종으로 다양화를 하고 진단조사 및 실태 분석 실시를 500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하이러닝 연계 디지털 역량 간편 자가진단 도구 고도화를 통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강화한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반 학교급별 2종의 간편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하이러닝에 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과 활동에도 하이러닝이 활용이 되지만 이렇게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역기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이러닝에 탑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러닝 학생이 가입할 때 이런 역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약서에 이제 동의를 학생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진단 도구를 고도화하고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도 기르고 역기능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이러닝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메타버스 체험관, 디지털 역량 개발 학습, 콘텐츠 개발을 탑재하고요. 스마트 기기 과의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과의존 학생으로 진단이 되면 별도의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초사, 중1, 고1 학생 대상으로 전반기에 실시해서 학교별 진단 조사를 통해서 과의존 학생을 발굴하고 추가 검사나 상담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인데요. 이렇게 진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되겠죠. 교육과정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 시민 역량교육 실천학교 문화 조성 및 자료개발 보급을 통한 수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교 지원 사업 운영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또 지능정보 서비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해서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데, 경기도 및 유관기관 연계 과의존 예방교육, 연수 지원, 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신장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개발 보급을 통한 수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 인공지능 교육 및 학생주도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험 캠프도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산 부분입니다. 현장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 확산 및 지원, 그래서 디지털 시민 역량교육 실천학교 100교, 디지털 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 268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고요. 이러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디지털 튜터 276명을 지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육부 정책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지급된 1인 1기를 사용하다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테크센터를 토대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학교마다 테크 매니저를 또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이 테크센터와 연계해서 학교의 물리적인 기반들을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미 안내가 됐었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디지털 튜터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요거는 기계적인 측면이라면 디지털 튜터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년도가 바뀌면 이제 그 학교 안에 지급된 1인 1기 같은 것들에 대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1학년이 썼던 것을 내년에 입학하는 1학년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그런 인적사항이나 이런 정보들, 가입 정보들을 지우고 새로 이제 사용할 학생들의 정보들을 입력해서 수업 시간에 그것들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또 교육 활동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 놓아서 교육 활동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도 이렇게 디지털 튜터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100명 조금 안 되게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한 300명까지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터는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규모 학교보다 학생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 기준은 잡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시민교육 공모전을 통한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산한다. 또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및 성과 공유 컨퍼런스 운영하고요. 디지털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 지원 및 디지털 디톡스 캠프 운영, 또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선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위과정을 지원해왔고, 이렇게 학위과정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 안의 핵심 교원으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선생님들께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답 사업, 이제 교육부와 관련된 아이답 사업, 그리고 AI 디지털 교육 마스터, 리더, 일반 교원 연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3년차 정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과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 역량 강화를 하고 또 개발도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교육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도대 운영 및 전국대회 출품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산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실천, 확산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평가 과제는 디지털 역량 자가 진단 도구를 통한 학생 개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 지표는 학생 디지털 역량 향상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 정책 3의 마지막 추진 과제의 첫 번째 글로벌 역량 강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서 국제교류 협력도 활성화하고 포럼, 학술대회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기교육을 세계에 홍보하고 평가받고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한다. 또 학교 단위 국제교류 협력, 학생 단위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이 해외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 시민 역량을 기르고, 또 일반직 대상으로 해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외 교육훈련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 추진을 한다. 그리고 진단, 시행, 확장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민교육도 교육과정과 운영해서 관련해 연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책 3도 2가지 꼭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2가지 정도 더 영상으로 마련해서 내일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정책 3까지는 한번 살펴보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